자,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중1 때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할게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우리 뭐 할 때 풀었던 성질이다. 뭘 할 때? 바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성질이 등식의 성질이라면, 부등식의 성질은 당연히 뭘 풀기 위해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등식과 그 해 18강 공부하시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할 때 x의 값을 일일이 대입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답답해. 아우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등식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한다?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등식의 성질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그리고 매우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전에 등식의 성질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식 A는 B가 있습니다. 이 A는 B, A와 B는 같다. 이것에 대하여 등식의 성질은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해도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 C를 더하여도 등호는 성립한다. 다시 한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1번이고요. 자, 2번은 등식의 양변에서 이번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죠? 같은 수를 빼더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성질은 무엇입니까? 덧셈 뺄셈 했다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된다? 곱셈이 나와야 되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호는 성립한다.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나눗셈 남았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서 잠깐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누는 수는 절대로 어떤 수는 아니어야 된다? 0은 아니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나누는 수는 절대로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정리합니다. A와 B가 같다. 이와 같은 등식이 있다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를 빼어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같은 수를 나누어도, 즉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뭐 한다? 성립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는 뭘 구했습니까? x가 얼마냐? 이걸 구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성질은 바로 무엇이다? 부등식의 성질, 과연 등식의 성질과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냐? 거의 비슷합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잘 보시면 첫 번째,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어쩐다? 어쩐다? 이걸 한번 채워볼게요. 자, 부등식의 예를 하나 우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가 4보다 작다. 아주 간단한 예를 잡았습니다. 2가 4보다 작다? 참이죠, 참. 자, 이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얼마를 더할 거냐? 제가 한번 2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2를 더하면 부등식은 참이 돼요,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2 더하기 1은 얼마다? 3이다. 3 더하기 4는 얼마다? 5다. 3은 5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똑같이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에서 이번에는 2를 한번 빼보고요. 4에서도 2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시면 계산해 보세요. 2에서 1을 빼면 얼마? 1. 4에서 1 빼면 얼마? 3. 여전히 3이 1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이거랑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자, 더하기 빼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방금 전에 등식의 성질은 더하기 따로 빼기 따로 했다면 부등식의 성질은 더하기와 빼기를 한꺼번에 했다는 거.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남았습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남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때 부등식의 성질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눌 때랑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이해 갑니다. 2하고 4가 있는데 4가 2보다 크다. 이거 갖고 해볼게요. 첫 번째 양수를 곱하겠습니다. 양수 얼마를 곱할 거냐? 얼마를 곱할 거냐?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3을 곱하면 계산해보자고요. 2, 3은 얼마? 6. 4, 3은 얼마? 12. 12가 커요? 6이 커요? 12가 크죠? 이 부등호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아하, 양수를 곱할 때는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 자, 이번에는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을 해보자. 자, 뭘로 나눠볼까요? 저는 그냥 나눗셈이 쉽게 되기 위해서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2 나누기 2는 1, 4 나누기 2는 2. 2가 1보다 크네. 자, 이 부등호, 처음 부등호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아하. 더하기 빼기 할 때 변하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어.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누어도 자, 정답 채워볼까요? 부등호 방향은 뭐 한다? 바뀌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작성할 수 있겠죠. 너무나 쉽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짜자잔. 자, 우리가 이미 예를 들고 있는 2가 4보다 작다. 이걸 다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를 곱할 거야. 음수를 곱할 거야. 가장 쉽게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계산해봅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비교를 했더니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4가 커요? 마이너스 2가 크네. 마이너스 2가 커요. 부등호 방향이 드디어 어쨌습니까?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언제? 음수를 곱할 때. 자, 이번엔 나눗셈도 해볼게요. 2하고 4가 있는데 나눗셈을 합니다. 뭘로 나눈다? 음수로 나눈다. 자, 우리는 편의상 마이너스 2로 나눠볼게요. 자, 계산해볼까요? 2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1이 당연히 크죠. 당연히 커. 그러면 왼쪽이 되네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때? 음수로 나눌 때. 자, 그러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바뀐다 변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 비슷한 점 그리고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오케이. 제가 간단히 아름답게 표로 한번 정리해봅니다. 자, 중1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하고요. 중2 때 배우게 되는 부등식의 성질의 차이점은 등식은 당연히 등식으로 출발해야 될 거고 부등식은 부등식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자, 이때 같은 수 C를 한번 더 해볼게요. 등식일 때는 같은 수 C를 더하더라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역시나 부등식 역시나 같은 수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립한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바뀌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C를 한번 빼볼게요. C를 한번 빼보시면 자, 빼보시면 어떻습니까? 등식에서는 역시나 같은 수를 빼어도 등호는 성립하죠. 역시나 부등식에서도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해볼게요. 곱하는데 등식일 때는 곱할 때 같은 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등호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달라지죠. 양수일 때는 부등호는 방향이 변함이 없지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떤다?
바뀐다라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나눗셈 갑니다. 나눗셈. 등식일 때는 같은 수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즉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같은 수로만 나누면 등호는 변함이 없다. 항상 성립한다. 그런데 부등식일 때는 양수로 나눌 때랑 음수로 나눌 때가 달라진다. 양수로 나눌 때는 여전히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지만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때라는 겁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음수를 뭐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어떻게 된다? 바뀐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더하거나 뺄 때는 아니에요.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끝내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대. 자, 1번 A 더하기 2, B 더하기 2가 있어. A 더하기 2가 커, B 더하기 2가 커. 같은 수를 더했네요.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A에서 3을 빼, B에서 3을 빼. 같은 수를 뺐네요.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A 곱하기 4, B 곱하기 4를 했어. 양수를 곱했어.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 A 나누기 2, B 나누기 양수로 나눴어.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A 곱하기 마이너스 3, B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음수를 곱했네. 부등호 방향이 살포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A 나누기 마이너스 1, B 나누기 마이너스 1. 음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살포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 예를 통해서 하니까 훨씬 더 쉽죠? 자,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